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왠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여행 중에 아,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60대가 넘어서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면 아, 차라리 혼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 수십 년을 함께해온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 친구와 여행하면 후회하게 되는 이유 4가지,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어떤 친구와는 절대 여행 가면 안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친구와의 여행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60대가 넘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나만의 생활 리듬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7시에 아침을 먹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라면 여행 첫날부터 벌써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소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던 두 분이 제주도 여행을 3박 4일로 다녀오셨는데 한 분은 새벽형 인간이고 다른 한 분은 올빼미형이었대요. 새벽형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도 보고 싶고 시원한 아침 공기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올빼미형 친구는 아이고, 여행 와서까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 푹 쉬자고 하는 거죠. 결국 새벽형 분은 혼자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와서 홀로 호텔 조식을 드시고 오셨다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아침도 함께 먹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반대로 올빼미형 친구는 여행 와서까지 왜 이렇게 일찍 깨우냐? 나는 늦게 자는 게 편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하면서 서로 불편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박 4일 내내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둘 다 편하지 못했고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어때? 하룻밤 새우는 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60대가 넘으면 몸이 정말 솔직해져요. 무리하면 며칠씩 피곤이 안 풀리고 컨디션이 무너지면 여행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음식 취향도 마찬가지예요. 한 친구는 지역 맛집을 가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친구는 맛집보다 숙소나 여행지 가까운 곳에서 먹기를 원한다면 이건 역시 난처하지요. 두 번째, 체력과 건강 상태의 개인 차이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정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요. 어떤 분은 70대인데도 등산을 척척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거든요. 친한 친구 두 분이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둘 다 65세 정도 되는 분들이었는데 한 분은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운동을 별로 안 하신 분이었어요. 유럽 여행이라는 게 걷는 게 많잖아요. 유명지도 가봐야 하고 미술관, 박물관도 샅샅이 돌아다녀야 하고 예쁜 골목길도 구경해야 하고 맛집에도 가봐야 하고요.
그런데 첫날부터 체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보고 가야지 하시는데, 다른 분은 아이고 다리야, 좀 쉬었다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속으로 돈 들여서 여행 왔는데 호텔에서만 쉴 거면 뭐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체력이 딸리는 분은 친구가 너무 무리하게 끌고 다닌다, 내 몸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당뇨가 있어서 식사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혈압약을 드셔야 하는 분도 있고,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괜찮다, 여행 가서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현지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분은 무릎이 좀 안 좋으신데 친구가 제주도 올레길 걷기 여행을 제안하셨대요. 평소에 친한 친구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뭐 좀 적당히 걷다가 구경하고 그러겠지 하고 따라가셨는데, 첫날부터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둘째 날부터는 혼자 호텔에서 쉬고 친구분만 올레길을 다녀오는 식으로 따로 행동하게 됐어요. 여행 가서 따로 논다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수준과 소비 패턴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요. 60대가 되면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확연히 달라져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이런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특히 숙박비, 식비, 쇼핑 이런 부분에서 말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어차피 여행 가는 거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은 굳이 비싼 호텔에 갈 필요가 있나, 깨끗하고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죠. 결국 중간 정도 가격의 호텔로 정했는데, 여유 있는 분은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네 하시지만 속으로는 좀 더 좋은 데서 지낼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셨고, 다른 분은 이것도 나한테는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유 있는 분은 일본까지 왔는데 유명한 스시집에서 한번 먹어보자고 하시는데, 다른 분은 굳이 그렇게 비싼 데서 먹을 필요가 있나, 일본 편의점 도시락도 유명하고 맛있다던데 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행 내내 뭔가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쇼핑할 때예요. 한 분은 여행 기념품이라도 사야지, 자식들한테 줄 것도 좀 사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사시는데, 다른 분은 나는 살 게 별로 없네, 돈도 아까우고 하면서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하는 분은 친구가 너무 인색하다, 여행의 재미를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안 사는 분은 친구가 너무 해프다, 돈을 물 쓰듯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곤란한 건 계산할 때예요. 젊을 때는 내가 낼 게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서 서로 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민감해져요. 특히 한 분이 계속 내시면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은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신세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내시는 분도 내가 계속 내는 게 맞나, 친구도 좀 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회비를 미리 똑같은 비용으로 걷어서
여행하고 정산 후에 부족하거나 남은 것을 다시 또 채우거나 나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여행 스타일과 가치관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60대가 넘으면서 여행에 대한 목적과 스타일이 정말 다양해져요. 어떤 분은 멀리까지 왔으니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가자는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어떤 분은 여행은 쉬는 거야, 편하게 지내자는 여유로운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분의 이야기예요. 한 분은 정말 계획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세요.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가이드북을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일정표를 만들어서 1일차에는 여기, 2일차에는 여기, 이렇게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신 친구분은 여행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재미있는 거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정하자는 스타일이셨어요. 베트남 여행을 가셨는데 계획파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이곳 저곳 가볼 곳이 많으니까 빨리 준비하자고 하시는데, 즉흥파 친구는 아침도 천천히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좀 쉬다가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계획파분은 속으로 돈 들여서 베트남까지 왔는데 호텔에서 뭐 하고 있나, 집에서 쉴 수도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고, 즉흥파분은 여행 와서까지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나, 군대도 아니고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요즘은 60대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 기념 사진 몇 장 정도만 찍자, 너무 사진 찍는데 시간 쓰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자는 스타일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야지 나중에 보면서 추억하려면이라는 스타일이에요. 사진 많이 찍고 싶은 분은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이 각도 저 각도로 찍어보자고 하는데, 다른 분은 사진 찍느라 시간만 다 가고 정작 구경은 제대로 못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어떤 분은 현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다른 여행객들과도 친해지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다니자, 모르는 사람들과 불편해서 싫어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여행 내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친구와는 절대로 여행 가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하는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의 특징은 먹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한식만 먹을 거야. 양식은 소화가 안 돼. 나는 일찍 자야 해. 늦게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 나는 조식 잘 나오고 수영장 있는 비싸고 좋은 호텔이 좋아. 싸구려 호텔에서 나는 못 자. 나는 박물관 같은 데는 관심 없어. 유명한 곳만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을 자기 위주로 정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공주병 친구와는 여행하면 힘듭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하는 친구예요. 짐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호텔 체크인, 식당 예약, 교통편 알아보기, 심지어 길 찾기까지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해요. 어머,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이런 건 너가 더 잘하잖아.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만 하고 정작 자기는 구경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친구와 강릉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약 등을 해본 적도 없고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차표, 숙박시설, 자동차 렌트 등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했지요. 게다가 여행지,
맛집 등을 알아보는 것도 너가 잘하니깐 하면서 저에게 미루었지요. 운전도 못한다. 돈 계산도 못한다 해서 여행지에서 운전도 제가 다 하고요. 여행 후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정말 할 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나한테 맡기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요.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사진 찍기와 먹기. 집에 돌아오는 열차에서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쉬려 하는데 친구가 제 귀에 대고 얘기했지요. 나 너랑 여행하니깐 너무 편하고 좋았어. 다음에도 또 같이 가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함께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공주님 같은 친구, 시녀이자 총무가 되어버린 저. 지금도 그 친구 얼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쓴웃음이 납니다. 세 번째 여행보다 사진 찍기에 목숨 건 친구와의 여행은 말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형이에요. 어디를 가든 사진 찍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친구들이요. 실제로 그 장소를 제대로 보거나 느끼는 건 관심 없고 오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예쁜 사진만 찍으려고 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저기서 사진 한 장 하면서 하루 종일 사진 찍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그 여행지의 진짜 매력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이좋은 친구보다는 코드가 맞는 사람과 여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평소에 친한 친구면 여행도 잘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답니다. 평소에 친하다는 것과 여행 코드가 맞는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여행은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거든요. 코드가 맞는다는 건 뭐냐면 생활 리듬이 비슷하고 여행 스타일이 비슷하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무엇보다 서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 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아침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둘 다 계획적인 성격이라면 미리 일정을 짜놓고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보다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지 2년 된 분과 여행을 갔는데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취미 모임에서 만난 분이니까 취향도 비슷하고 여행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던 거예요. 서로 배려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여행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친한가 보다는 얼마나 코드가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 60대 이후에 친구와 여행하면 후회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꼭 60대가 아니라도 아마 전 세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겪었던 일이네 하면서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는 여행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행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여행하시라는 거예요. 60대 이후의 여행은 젊을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사람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파트너 선택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충분히 대화해 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여행하고 싶은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몸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혼자만의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둘이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여서 외롭지만 행복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행에서 돌아와서 친구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단지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평상시 만남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여행 파트너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여행이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